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이 미래에 어떠한 형태의 건강 불평등을 야기할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 내의 건강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근본적인 사회 갈등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의 김진호입니다. 한국 자살률에는 두 가지 특징이 도드라지는데요. 먼저 한국 자살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OECD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 11명을 훨씬 상회하는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한국 내 자살률은 특정 인구 집단에서 유독 높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한국 남성 노인에게서 극단적으로 높은 자살률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을 기준으로 남성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77명, 여성 자살률은 24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국 노인 자살률의 성별 격차는 최근 중대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 인구 집단 내 자살률의 성별 격차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인 정신건강 전반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양상에 있어서 성별 격차가 존재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 인구 집단의 경우 자살 생각 경험의 주요 원인으로 1위가 건강 악화입니다. 또 2위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나머지 3, 4, 5위가 사회관계 단절 및 외로움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시기에 접어들면서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사망률이 특별히 높은 만성질환이 발병하기 시작하면서 노인들이 급격한 건강 악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는 신체적 불편감과 통증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쇠약해진 육체로 인한 삶의 의미 상실, 그리고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치부하는 등의 자살 위험성을 급격하게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노인 시기의 삶의 주요 변화로는 사회관계 단절과 약화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부모, 가족, 배우자 등의 사망으로 인해서 정서적 지지의 근원인 가까운 인간관계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갑작스럽게 중단되고 사회관계망 역시 축소가 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필요 가치와 삶의 의미를 잃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노인 자살 생각에 영향을 주는 삶의 변화라는 것은 남녀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지만 그 효과의 크기는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의 핵심은 다양한 노인 정신 건강 위해 요인의 효과를 추정하고 또 이러한 위해 요인 효과에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지 실증적으로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개의 제 연구를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암 진단과 우울 간의 관계, 그리고 배우자 사망과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암 진단과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여성 노인의 경우 암 진단 직후 약간의 우울감 상승이 확인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암 진단 이전 단계로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남성 노인의 경우 암 진단 직전부터 우울감이 상승하기 시작되고 이후에도 진단 후 약 3년이 지나서도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 사망과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여성의 경우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우울감 증가 양상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우울감 증가가 확인이 되었고 또 장기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정신건강 위해 요인 효과의 성별 차이는 한국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노인기에 경험하는 정신건강 위해 요인을 극복하는 방식과 또 역량에 있어서 성별 격차가 존재하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기존 연구에 따르면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크고 깊은 사회적 관계망을 더욱 주도적으로 형성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 활용도 측면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 관계를 통한 도움 추구의 행위, 그것을 더 많이 하고 또 자주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사회적 자원의 축적 그리고 활용, 이런 면에서의 성별 격차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한다면 전통적 성역할 하에서 지나치게 강조되어 온 남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남성들은 출생 후 유년기를 지나 성인기까지 유교적 전통에 따른 가부장적 사회 하에서 남성성을 강조하는 그런 성역할을 강요받고 또 학습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강인함, 독립성, 자립성 등 남성성의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부분들에 집중하느라 사회적 관계 형성 그리고 사회자원 활용 능력 개발의 기회를 상당 부분 박탈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남성들의 노년기에 발생하는 정신건강 위해 요인은 더 큰 정서적 상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대처 능력과 회복 능력 저하를 야기시켜서 남성 노인 정신건강에 더 크고 또 더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제 연구에서는 또한 암 진단과 배우자 사망이 사회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러한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른지 추가적으로 분석도 해보았습니다. 여성 노인의 경우 암 진단 전후 사회적 관계 수준의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반면 남성 노인의 경우 암 진단을 기점으로 사회적 관계에 있어 누적적인 위축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남성 노인들은 암 진단으로 인해 건강 상실을 남성성 상실과 동일시할 수 있고 또 암 진단을 받은 후에 외부의 정서적 혹은 도구적 지지를 요청하는 것 역시 남성들에게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남성성의 중요한 가치인 독립성과 자립성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을 하고 도움을 쉽게 요청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우울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배우자 사망의 경우를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암 진단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우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 변화가 거의 확인되지 않았지만 남성의 경우 배우자 사망 직후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관계 저하가 발생했고 또 장기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 노인과 달리 남성 노인의 사회적 관계와 연결망은 상당 부분 아내를 통해 형성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배우자 사망은 그러한 기존의 사회적 자원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앞서 말한 것처럼 남성 노인의 경우 외부로부터 도움을 청하는 것을 원치 않거나 또는 그 방법에 있어 익숙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우울감이 더 장기간 지속되고 악화될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신건강 위해 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 활용 측면에서 성별 격차가 현격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또 이로 인해 여성 노인보다는 남성 노인이 정신건강 위해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사회화되는 과정은 중년의 성인기까지는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점하게끔 하는 등 남성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듯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분명하게 불리한 기제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기에 노인 자살률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관계 확대 측면에서 남성성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는 도구적이고 기능적인 차원의 사회 참여, 예컨대 정치 참여와 같은 활동보다는 감정적이며 공감적인 그런 관계 중심적 사회 참여 확대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자살률의 성별 격차는
오랜 기간 한국 사회에 팽배했던 성불평등의 반작용과도 같은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한 사회의 건강 불평등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갈등과 사회 차별,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이 미래에 어떠한 형태의 건강 불평등을 야기할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 내 건강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근본적인 사회 갈등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